그다음에 이제 테피스트리 이야기인데 테피스트리가 오늘 시장의 메인 핵심 이야기 중 하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은 오늘자로 조금 완전한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바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기업 재평가를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여기 원래 테피스트리에서 인수하기로 했던 카프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베르사체 지미추, 마이클 코어스를 갖고 있는데 최근 이 세 개 브랜드 다 성장률이 상당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럭셔리 시장 자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이런 조금 중저가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 브랜드들은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 테피스트리는 이 코치 브랜드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물론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매장이 없어지긴 했던데 그래도 코치 인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렇게 성장률 낮은 걸 원래 인수하려 해서 조금 오버행 이슈도 했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인수 안 하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러면 이제 성장률 낮은 거 이제 개선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코치를 다시 주목해 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이 소송인데 그리고 FTC에서 이제 "독점이다." 하면서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은 어쨌든 판사님이 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접근 가능한 럭셔리 시장 독점 우려가 있어서 인수합병 차단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합병 이뤄지면은 양사가 이제 "접근 가능한 럭셔리 시장 점유율을 59%나 차지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접근 가능한 럭셔리라는 이 이 문구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좀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점유율 어떻게 59%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독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점 인수 불가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테피스트리하고 카프리 홀딩스 간의 인수 거래는 일단 동결된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 2월 달까지 FTC에서 합병 무산 관련해서 내부 판결 진행 예정에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일단 테피스트리하고 카프리 홀딩스에서는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항소를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시장에서는 조금 주가 현재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 나타나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도 '아 이 항소해 봤자 어차피 이미 한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뒤집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원래 기존에는 이제 FTC에서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 보니까 주가가 막 쭉쭉 하락했다가 카프리 홀딩스가 근데 이제 점점 소송을 진행하면서 좀 은근히 '이게 합병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면서 막 주가가 최근에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카프리 홀딩스. 그리고 실제로 최근 13F 파일 보면은 이 헤지 펀드 좀 유명한 헤지 펀드들 시타델이나 이제 바우포스트 등등 그리고 여러 IB들이 여기 카프리 홀딩스 주식을 상당한 규모로 매입하고 있었는데 아마 어제 장 끝나자마자 그냥 다 동시에 던져 버린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 버렸죠, 하루 만에. 약간 좀 시장에서 이런 헤지 펀드들도 '아 합병 불가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결국엔 이게 합병이 독점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문이 따르지만 판사님은 독점 판결을 내렸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이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헤일리 비버, 겔 가돗 같은 이런 유명 셀럽들이 착용 이제 한번 들고 나왔던 오펜이란 브랜드도 약간 접근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 포지션에서 상당한 또 이제 인기를 또 끌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롱샴 사실상 이제 코치보다도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롱샴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미국의 MZ 세대들도 룰루레몬 토트백 요런 것도 이제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독점인가 싶지만 일단 판사님은 독점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만약에 마이클 코어스 파산해 가지고 그 이제 경쟁자 없어지면 가격 더 오를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독점인 건지 그건 좀 궁금하지만 판사님 의견이 무조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테피스트리라는 기업 그 본질 자체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카프리 홀딩스 이슈는 없어졌으니까. 근데 코치는 이제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자 보고서 이번 가을에도 계속해서 선호도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Z세대에서 25%가 코치를 가장 선호하는 핸드백으로 꼽았다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좀 가격 비싼 루이비통은 이렇게 선호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워낙 가격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는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저렴한 접근 가능한 럭셔리라고 부르는 요런 카테고리 최근에 이런 코치 태비백 인기 많은데 이런 쪽의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코치 관련해서 상당히 또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 패션 관련 투자에 있어서는 이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약 전 세계 한 2억 명 정도 좀 이용하는 그런 글로벌 패션 플랫폼이거든요, 리스트. 리스트 인덱스라고 매 분기 이렇게 한 번씩 내놓고 매년 한 번씩 자료를 내놓는 이제 그 인덱스 자료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조금 그 통계 자료가 상당히 이제 공신력이 높습니다. 실제로 뭐 일부 패션 기업들은 리스트 인덱스에서 몇 등에 랭크했다 그런 거를 주요 성과 지표로 내세울 정도로 조금 중요하게 보면 좋은 지표인데, 어제 이게 3분기 자료가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인사이트를 나눠보면은, 일단 가장 핫한 브랜드는 1위 미우미우였습니다. 그리고 LVMH의 로에베가 지난 2분기에 1위였는데 한 자리 내려왔고, 그리고 또 프라다, 결국 이 1위하고 3위 다 프라다 거고요. 프라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 2분기에 이어서 뭐 프라다가 사실상 한 이제 거의 한 2022년부터 사실상 프라다 미우미우가 다 해먹고 있다. 계속해서 그걸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베르사체, 이거는 순위가 지난 2분기 대비해서 5계단 내려왔습니다. 지난 2분기에 6위였는데 이번에 11위까지 내려오면서 베르사체도 결국에 카프리 홀딩스 거죠. 카프리 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베르사체, 이렇게 조금 순위가 내려왔다. 브랜드 순위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 12위에 스킴스, 킴 카다시안이 만든 속옷 브랜드입니다. 이 그 빅토리아 시크릿 이야기 많이 할 때 항상 빅토리아 시크릿의 최고 경쟁이자 그 넘어서야 할 이제 그 거대한 산이 된 스킴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스킴스도 이 정도로 브랜드 인기가 많다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업데이트 중 하나가 이 리스트 인덱스가 한 2017년부터 발표가 시작됐는데, 발표 이래로 처음으로 랄프 로렌이 여기 탑 2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14위에 랭크했는데 상당히 이것도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고요. 랄프 로렌 최근에 거의 13년, 14년 만에 사상 최고가 이제 경신한 게 다 이런 데이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지난 2분기에 이제 20위 처음으로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번 3분기에 5계단이나 상승하면서 이 코치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루이비통은 이제 조금 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18위까지 내려가면서 계단이 3계단이나 내려갔다 볼 수 있겠고, 루이비통도 분명히 이제 팬데믹 때 다들 명품에 정말 엄청나게 막 돈을 쓰고 할 때는 순위가 막 탑3 안에 들고 했는데, 확실히 최근에 좀 브랜드들을 보니까 이 프라다 미우미우 제외하면 그냥 다 조금 이 Z세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지 이제 조금 좀 덜 유명한 그런 이제 개별 디자이너 브랜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도 뭐 한 4,000달러, 5,000달러, 3,000달러 그 정도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이 가장 핫한 아이템, 3분기에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으로 코치 이 스웨이드 브루클린 숄더백이 2위에 꼽혔다 할 정도로 최근 확실히 이 패션 좀 친다 뭐 그런 사람들은 이 코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우미우, 결국 여기도 미우미우 아르카드백도 확실히 미우미우 그 들고 다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미우미우 아르카드백이 이번 그 3분기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 4위 랭크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여기 뭐 코치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롱샴도 8위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도 상당히 체크할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치 도대체 뭐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그래서 좀 뭐 국내에선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 오늘 좀 찾아봤는데, 마침 국내 뉴스가 하나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그 회계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그 해외 법인들도 이제 매년 그 연간 보고서를 공개해야 되죠, 다트에. 그래서 이 코치 코리아가 있던데 보니까 여기서 오늘 이게 전자공시가 나왔나 봅니다. 보니까 코치 국내 실적은 저조하다. 미국선 부활했다는데 보니까 국내에서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0.8% 하락했다고 합니다. 뭐 코치 태비백 뭐 인기 많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조금씩 코치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국내에선 인기 없다. 근데 국내에서 어떤 게 인기 많냐 보니까 뭐 지난주 기사에는 롱샴, 디젤, 코치, Y2K 바람 타고 재유행하고 있다 하는데, 제 눈에는 이게 롱샴이 확실히 진짜 많이 보이더라. 롱샴은 뭐 전국 어딜 가든 다 롱샴 천국입니다. 롱샴 진짜 많이 보인다. 근데 아쉽게 뭐 상장사가 아니다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디젤 뭐 이런 브랜드도 뭐 이 브랜드 마크 상당히 희한한데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테피스트리 주가로 넘어오면은, 테피스트리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오버행 이슈가 하나 제거된 거죠. 어떻게 보면 카프리 홀딩스를 옛날부터 저도 저걸 인수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인수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카프리 홀딩스를 꽤 거금을 들여서 약 한 8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인수하기로 한 건데,
근데 이제 인수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수 발표를 하고부터 자사주 매입도 진행을 안 했는데 이제 인수를 안 한다고 하니까 자사주 매입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기존에 보통 원래 이렇게 M&A 하려다가 불발되면은 그냥 그 M&A 하려고 했던 돈 다 주주환원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정말 많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조금 통 크게 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 상승하는 데에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최근 코치, 태비백, 브루클린 숄더백 이런 거 인기 상승도 기인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거의 뭐 한 2020년 이후로 사상 초고가, 사상 초고가가 아니죠.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단번에 경신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2018년에 기록했던 여깃도 뚫어버릴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반면에 카프리 홀딩스, 여기가 원래 인수 가격을 이제 57달러에 인수한다 해서 작년에 인수 발표했을 때 57달러였는데 FTC에서 소송 걸고 해가지고 주가 하락하다가 이제 이제 법정 싸움을 하면서 막 변론할 때마다 조금 그래도 이 테피스트리랑 카프리홀딩스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하면서 헤지펀드들도 많이 매입하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으나, 판사님이 오늘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양사가 합병하면 독점에 해당한다, 인수 차단하겠다 발표해서 주가가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46%, 어제 아무래도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라 장 마감하자마자 다 던져버린 것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아까 리스트 인덱스에서 나왔던, 이번에 거의 그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번 분기에 그 아까 14위였나요? 13위였나요? 15위였나요? 그 처음으로 이 랄프 로렌이 랭크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랄프 로렌이 거의 이제 10년 만에 부활하고 있는 게 실제로도 나타나는데, 주가 역시 2014년, 15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최근에 경신하고 있다. 이런 것도 주목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데커스 아웃도어, 이 테피스트리아 코치도 인기 많은데 데커스 아웃도어의 어그하고 이 호카 인기가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간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 성장은 확실히 둔화되는 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지만, 근데 해외 시장의 성장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행이 이제 미국이 좀 많이 빠르죠. 미국에서 유행하고 전 세계로 다 퍼지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조금은 둔화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좀 영향이 있겠죠. 이런 그 뉴진스의 한이가 그 올해 초부터 그 엠버서더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우스갯소리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했고, 워낙 이제 데커스 아웃도어에 대해 어그하고 호카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 그런 컨센서스가 많이 이제 바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컨센서스가 낮았거든요. 근데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마진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국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매 분기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업계 프로모션 경쟁이 심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가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정가 판매 강세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기 워낙 데커스 아웃도어란 기업 자체가 약간 가이던스 보수주의를 책정하다 보니까 워낙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거뜬하게 2025 회계년도 올해 매출, EPS, 그로스 마진 가이던스 다 상향하는 모습 나타났고, 코멘트도 흥미롭게 보면은 호카, 어그 연말 연시를 맞아 좋은 위치에 있다.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호카랑 어그 모두 다 소비자 수요가 워낙 강해서 현재 리테일 업체들에서 더 일찍이 제품 진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좀 좋았던 게, 한 가지 약간 이 포인트는 흠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시장에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소매 업체, 리테일 업체들에서 다 가져가봤자 다 팔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믿고 있는 건지, 이게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거는 도매 업체들의 더 일찍 제품 배송이 이루어져서 분기 매출이 올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성장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일찍이 다 제품 배송한 게 다 팔리게 되면은 당연히 다음 분기 성장도 악영향 안 받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호카랑 어그 소매업체에 다 갖다 놓으면 다 팔린다, 그런 거를 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카하고 어그 개별 브랜드들로 좀 더 짚고 가보면은, 이번 실적에서 상당히 이제 유의미했던 것 중 하나는, 호카랑 어그 둘 다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호카가 성장률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 호카 매출 성장률 35% 기록했고, 상반기 기준으로는 32% 성장 기록했는데, 연간으로는 24%로 조금 하반기에 둔화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호카에서 이제 또 이 하반기 되면은 신모델을 출시하거든요. 이 호카 신발 워낙 이제 국내도 많이 신으니까 이 본디하고 클리프톤은 많이들 아시거든요. 이 신발 두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데, 근데 이 가장 매출의 핵심 모델 두 개가 이제 내년 1월이랑 내년 4월에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건데 이때 이 본디 클리프톤 신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결국 만약에 이런 신모델 출시되면은 워낙 이 두 라인업에 대해서는 팬이 많다 보니까 이거 벌써 그 본디 뒤에 8 숫자 적혀 있죠. 본디 8 클리프톤 9 시리즈가 8번째고 9번째란 겁니다. 결국 인기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시리즈 나오는 건데 뭐 이제 신규 시리즈, 신규 모델 이제 발매가 다가오니까 그때 되면은 좀 더 가이던스도 또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여러 카테고리에서 다 정가 수요 강세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뭐 국내 코엑스나 그런 데 호카 매장 가 보면은 항상 사람 바글바글한데 거기 뭐 할인한다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으로 내놓은 뭐 이런 스카이플로우, 뭐 마하 X2 이런 러닝화들 초기 반응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신제품 내놨는데 안 팔리면은 그것도 다 재고로 쌓이는 건데 신제품 다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시엘로, 뭐 스카이워드 X, 텍톤 X 이런 게 이제 그 완전히 울트라 맥시멈 쿠셔닝 뭐 이런 신발이라 해야 될지 정말 이 지우개 그 아웃솔 정말 이 두꺼운 두터운 신발인데 이 시엘로라는 신발이나 스카이워드 X 다 실제로 한번 매장에서 신어봤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사지는 못하고 근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거 신고 달리면은 달리기 기록 정말 이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들이 국내에서도 뭐 30만 원이 넘는 신발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200달러 이상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250달러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런 고가 모델이 그러니까 기존 신발들도 뭐 20만 원대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모델들이 매우 성공적이다. 결국 이거는 브랜드 마진 확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한 가지 흠 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베스트셀러 모델인 본디하고 클리프톤의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역사적으로 그동안도 항상 그래 왔는데 이제 만약에 본디 9이 내년 1월에 출시된다 하면은 본디 9 출시되면은 이 본디 8을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결국 뭐 기존에도 잘 팔리고 있는 게 할인 판매가 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게 마진을 조금 압박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과연 할인을 얼마나 할지 그런 것도 지켜볼 요소인 것 같고요. 그다음 어그도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그의 모멘텀이 조금 죽은 거 아닌가 생각했던 게 국내는 역시 그 아까 테피스트리 사례나 뭐 리스트 인덱스 그런 거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트렌드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어그 타스만 많이 신는 것 같길래 울트라 미니하고 그래서 이 기존 모델들 계속 팔아서는 성장 못할 것 같은데 생각했지만 그게 판단 착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지역에서는 국내에선 아직 신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어그 로우멜이란 모델이랑 어그 골든이란 모델이 상당히 올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어그라는 브랜드는 이제 매년 새로운 모델,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모델로 자리 잡아서 판매량을 급증시켜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인데 올해는 이 로우멜이랑 골든이란 모델이 이 어그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그도 결국 미국보다는 미국의 시장 성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뭐 정가 판매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어그 골든이랑 어그 로우멜 모델 이게 브랜드 매출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했고 어그의 의미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코멘트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남성 소비자로 이제 소비자 범위도 확대하고 있고 어그는 18세에서 34세에서 여전히 인기 브랜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확실히 이게 미국 쪽에서는 조금은 브랜드 이제 그 모멘텀이 둔화된 건지 작년보다 더 많은 프로모션을 예상한다. 이런 코멘트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는 프리미엄 정가 판매 확신한다 하면서 뭐 연말 쇼핑 시즌에는 다 이제 정가로 팔 거니까 연말 쇼핑 시즌 끝나면은 조금 할인해서 팔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뭐 그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말 쇼핑 시즌 끝나고 그때 가면은 프로모션 더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때 되면은 겨울도 다 지나서 그 항상 할인하긴 하고요. 그리고 뭐 결국 이런 리테일 업체들, 기업들은 이런 재고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재고 증가율은 정말 적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이번에 20% 기록했는데 재고 증가율은 사실상 뭐 한 자릿수 초반 뭐 그 정도밖에 안 일어났으니까 정말 엄격한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싸게 팔아도 다 팔린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뭐 마진 확장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뭐 이렇게 데커사우터 매출 총이익률도 더 확장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앞서 봤던 그런 막 한국에선 30만 원씩 하는 그런 신발들, 그런 200달러 이상 고가 모델들이 성공하면서 마진 확장에 더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데커스 아웃도어에 뭐 어그하고 호카 이런 게 실적이 좋았던 게 약간 이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 보고서에서도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이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 보고서 심층적으로 봤지만 이 어그의 선호도가 작년 동기 대비 작년 이맘때 2%였는데 올해 7%까지 증가했거든요. 고소득 여성층에서 결국 이 소비의 핵심은 고소득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선호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그가 고소득 여성에서 증가했고 뭐 호카는 지난 봄 대비해서는 평이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증가했다. 결국 이런 게 뭐 실적에서 다 드러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온러닝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소득 여성에서 어그랑 호카 다 이렇게 선호도 증가해서 실적도 좋았는데 온러닝은 호카보다도 모멘텀이 더 강했죠. 이제 호카는 지난 봄이랑 이번 가을이랑 이 조금 선호도가 거의 비슷했는데 오는 지난 봄 대비해서도 더 상승했고 작년 가을 대비해서도 더 상승하면서 모멘텀이 더 세다. 결국에 온러닝도 확실히 기대가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커스 아웃도어 주가부터 체크하면은 워낙 이제 시장에서 이 실적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었고 CEO 교체도 있었고 조금 이제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미국에서만 조금 둔화되고 있던 거였지 미국 외 시장에서는 성장이 훨씬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 약 14% 이상 현재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호카의 그 베스트셀러 모델 아까 본디하고 클리프톤 그게 이제 내년 초에 두 모델 다 신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그전까지 조금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우려가 계속 존재했는데 약간 그런 그 공백기가 좀 없는 것 같네요. 뭐 결국에 이 신흥 시장에서는 뭐 신모델 언제 나온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다 사니까 새로운 이제 브랜드라 뭐 신흥 시장에서 계속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러닝. 그리고 온러닝도 오늘 4%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카 잘 팔렸는데 호카보다 브랜드 모멘텀 더 좋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 온러닝도 주가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반면에 이제 나이키 아무래도 오늘 신발 기업들 뭐 실적 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나이키만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하긴 하지만 상승 폭이 적다 볼 수 있는데 뭐 결국에 아식스가 일단 거의 뭐 최강자죠. 아식스한테 다 뺏기고 있고 호카, 온도 실적 좋다는 거는 누군가의 실적을 뺏어왔기 때문이다 볼 수 있겠고 뭐 살로몬도 잘 팔리고 이런 비상장사 뉴발란스도 잘 팔리고 아디다스도 계속 가이던스 상향하고 아까 그런 리스트 인덱스에서는 뭐 이제 푸마가 이번 3분기에 가장 핫한 신발 뭐 3위 그런 데 꼽혔는데 결국 다 나이키 점유율 뺏어가는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쳐스의 실적도 있었는데 스케쳐스도 뭐 매출, EPS 시장 예상 다 상회고요. 마진은 소폭 하락했는데 여기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완벽하진 않은데도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게 그전에 한번 그 컨퍼런스 웰스파고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 소비자 컨퍼런스에 스케쳐스 CEO가 나와 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중국 실적이 크게 악화될 거다." 그런 걸 경고하면서 그날 이제 막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 가지고 이제 연간 가이던스 상향하고 뭐 매출, EPS 비트하니까 좀 주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스케쳐스에서도 흥미로운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약간 워킹화 좀 편안한 신발의 대명사죠, 스케쳐스도. 근데 이제 스케쳐스는 스포츠 영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러닝, 골프, 피클볼 이런 신규 카테고리로 계속 확장을 지속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또 흥미로운 게 아까 어그랑 호카는 미국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좀 모멘텀이 강하다 이야기 나왔는데 스케쳐스는 해외보다 미국 내 매출 성장이 더 큰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결국 스케쳐스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해외 비중이 한 65%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이게 아시아 매출, 아시아 태평양 비중이 약 25%거든요. 근데 이 중국 결국 다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아쉽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날 이때 알리바바 그 솔로데이 광군제가 열리는데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쇼핑 행사죠. 근데 광군제 성과 아직은 확신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런 이제 좀 안도의 멘트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스케쳐스 같은 경우에도 재고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재고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재고가 이제 매출 성장률보다도 재고 자산이 더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스케쳐스에서 이미 다 말해 놨습니다. 이 재고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서 안 팔려서 중국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유럽에서 잘 팔리는데 유럽의 운송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그 영향이다. 그냥 운송 중인 재고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 경영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 스케쳐스가 뭐 최근에 조금 뭐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 뭔가 새로운 신사업 성장 동력 이런 걸 많이 찾고 있는 게 스포츠 쪽으로 계속 확장하는데 스포츠 쪽에 엘리트 스포츠 사업 확장 초기 단계다. 이쪽에서 많은 기회를 보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시장의 원래 고유 대표 모델 브랜드들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사실 양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브랜드들. 이 스케쳐스도 이 해리케인이랑 종신 계약 해버렸고
그리고 이 농구 선수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미국이 금메달을 땄죠. 그중에 이제 조엘 엠비드도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이 8월에 농구화도 글로벌 공식 출시를 하면서 조엘 엠비드를 이제 공식 모델로 채용했다. 그리고 스케쳐스 또 피클볼에도 진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쳐스 오늘 프리마켓에 약 7%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이 빨간색 아주 크게 내려온 이 장대 음봉날이 아마 중국 가이던스를 크게 낮췄던 날이라 이번에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나왔는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